지금 대형마트나 가전 양판점 매장에 가시면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코너에 수십 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딱 5개는 여러분의 부엌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끄떡없이 자리를 지킬 진짜 명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5개는 설령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집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다 그 중간 어디쯤에 걸쳐 있죠. 하지만 매장에 있는 그 어떤 판매원도 어떤 화려한 광고판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함정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유명 주방 가전 브랜드들의 대부분은 사실 단 3개의 거대 글로벌 대기업 손에 쥐어 있습니다. 월풀, 하이얼, HAL, 일렉트로룩스, 엘렉트롤룩스. 대형마트 진열대에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가격표를 달고 앉아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껍데기 디자인만 바꾸고 기능 버튼 몇 개 더 얹어서 가격만 올린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대를 이어 운영되는 가족 경영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금속의 배합 비율을 당당히 공개하고 단기적인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해 품질을 깎아먹지 않는 고집스러운 제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수많은 마케팅의 소음 속에서 진짜 오래가는 물건을 골라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주부들과 살림 좀 아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주방용품과 가전 브랜드들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악의 품질을 자랑하는 F등급부터 만약 내 부엌에 불이 나더라도 내일 당장 망설임 없이 다시 구매할 최고 중의 최고인 S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브랜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명확한 법칙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결코 가격이나 화려한 부가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인테리어 잡지나 홈쇼핑 쇼호스트가 추천하는지도 전부 배제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일반적인 한국 가정의 부엌 환경에서 고장나거나 망가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주는가, 즉 실제 내구성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 브랜드를 소유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추적했습니다. 창업 당시의 묵직한 철학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의도나 뉴욕 월스트리트 빌딩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계산기 속에서 부품이 야금야금 플라스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럼 먼저 설령 백화점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도 절대로 내 부엌에 들여놓아서는 안 될 최악의 등급 F등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산 코팅 프라이팬이 1년도 안 돼서 계란 후라이가 들러붙어 버리거나 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액정 패널이 먹통이 된 전기 밥솥 때문에 속상했던 적 없으신가요? 홈쇼핑에서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홀려 산 화려한 색상의 냄비 세트가 가스불 몇 번에 바닥이 뒤틀리는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내 손이 똥손이라서 혹은 내가 물건을 험하게 써서 그런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망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산업용어로 계획된 진부화라고 부릅니다. 대기업들이 분기별 실적과 주주들의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가 물건을 적당히 쓰다가 고장내고 새로 사게끔 체계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전략이죠. 기계식 스위치 하나면 평생 고장 안 나고 쓸 수 있는 가전에 굳이 화려한 스마트 터치 패널을 박아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습기와 열기가 가득한 한국식 주방에서 그 정밀한 전자기판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보증 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장나고 수리비는 새로 사는 값의 70%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전을 사는 게 아니라 가전 정기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꼴이 되는 거죠. 진짜로 오래가는 물건은 본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금속의 무게와 두께가 말해줍니다.
친정어머니나 할머니 부엌에 가보면 내 나이보다 더 오래된 묵직한 무쇠솥이나 빛바랜 스테인리스 들통, 투박한 무쇠 후라이팬이 지금도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현역으로 놓여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물건들이 왜 지금까지 멀쩡할까요? 구조가 단순하고 소재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무쇠, 두꺼운 삼곡사 또는 316 스테인리스, 묵직한 통주물 알루미늄, 그리고 단단한 원목. 이 소재들은 마케팅이라는 환상이 거쳐도 변하지 않는 진짜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 매년 이름만 바꿔 나오는 혁신적인 세라믹 코팅, 디자이너 컬렉션 한정판 컬러 같은 말들은 본질을 감추기 위한 분칠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이마트나 백화점 주방 코너 앞에 서서 화려한 불빛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품의 뒷면을 보고 무게를 느끼고 내부의 연결 부위가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살림의 고수들은 브랜드를 보지 않고 공학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마케팅 사기와 허울 좋은 이름뿐인 브랜드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짜로 줘도 거들떠보지 말아야 할 최악의 가성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F등급 브랜드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삼성 깜맘송입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시거나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최악의 F등급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TV, 반도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가전 비즈니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백색 가전 시장의 덩치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제조 설비와 IT 기술력을 활용해 가전 시장을 장악하려 했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이마트나 하이마트 혹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 매장 가장 전면에 진열된 비스포크 라인업에서 보는 눈부신 광경입니다. 화려한 전면 컬러 패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터치스크린, 마치 가구가 아니라 예술품처럼 매끄러운 문손잡이까지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면 패널을 뜯어내고 제품 내부의 기계실과 제어 장치를 들여다보는 순간 엔지니어들과 사설 수리 기사들의 한숨이 시작됩니다. 가전 수리 업계의 통계와 기술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 냉장고와 세탁기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메인보드 인버터 제어 기판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의 핵심인 컴프레서, 압축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내부 열 배출 구조가 취약해 기계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이 열기가 바로 위에 있는 메인보드로 고스란히 전달되죠. 여기에 한국 가정의 불안정한 미세 전압 변동이 더해지면 메인보드가 문자 그대로 타버리는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튜브나 가정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아파트 단지 단전 후에 냉장고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글의 상당수가 특정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수리 기사들 중 일부는 삼성 냉장고에 특정 인버터 모델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아예 출장 자체를 고사하기도 합니다. 부품 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소비자에게 견적을 내기도 민망할 뿐더러 수십만 원을 들여 기판을 통째로 갈아 끼워도 대략 6개월에서 1년 뒤에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장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삼성은 뛰어난 마케팅 기업이며 세련된 가전에 탈을 쓴 스마트 가젯을 파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만약 1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서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메인보드 수리비로 40만 원씩 지출하며 5년 만에 버리게 된다면 이 냉장고의 연간 사용 비용은 무려 38만 원에 달합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아 매년 무거운 전기 구독료를 내고 계셨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F등급은 주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에서 한 번쯤 보셨을 헥스클레드 HX클레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른바 셀럽 마케팅이 주방용품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눈을 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쓰는 유일한 프라이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든 램지는 이 팬을 디자인하거나 엔지니어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거액의 모델료 수표에 서명하고 자신의 얼굴을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실제 제품은 중국의 OEM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코팅제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대량 생산되어 한국 시장에서 프라이팬 하나에 무려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육각형 벌집 무늬는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교묘한 마케팅 트릭에 불과합니다. 광고에서는 스테인리스의 내구성과 코팅팬의 편리함을 동시에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 조리 환경에서는 스테인리스의 장점도 코팅의 장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성분 논란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미국에서 250만 달러, 한화 약 33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제품 설명서와 광고에 유해 물질이 없는 논독시크, 난턱식 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제 검사 결과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싸구려 코팅 펜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계열의 테플론 코팅 화학 성분이 그대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0배, 20배가 비싼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코팅의 본질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30만 원짜리 펜이 1년 반 만에 코팅이 벗겨져 밀려난다면 연간 비용은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명품이 아니라 값비싼 소모품일 뿐입니다. 세 번째 F등급은 쿠팡 로켓 배송이나 홈쇼핑에서 텀블러형 블렌더, 1인용 초고속 믹서기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초소형 미니 블렌더 카테고리 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트리블렛, 뉴트리블렛이나 매직블렛, 마직블렛, 그리고 대형마트 매대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저가형 싱글 블렌더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제품들의 내부 모터, 기술 사양서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터들은 하루에 딱 2분 연속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딸기나 바나나에 우유를 넣고 잠깐 돌리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는 얼린마, 단단한 냉동 블루베리, 심지어 서리태 같은 딱딱한 곡물을 집어넣고 곱게 갈아지라며 5분, 10분씩 연속으로 모터를 돌려버립니다. 당연히 내부의 저가형 베어링이 고열로 타버리고 모터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칼날이 박힌 고무 패킹과 플라스틱 컵이 맞물리는 나사선 부위가 약해서 몇 달 쓰다 보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넘쳐 기계 내부로 스며듭니다. 활발하게 요리를 해먹는 한국 가정에서 이런 미니 믹서기의 평균 수명은 길어야 14달에서 18달입니다. 애초에 수리해서 쓰도록 만든 물건이 아니라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사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소모성 가전입니다. 가전제품에 탈을 쓴 일회용 전기 구독권과 다름없습니다. 2년 동안 3번을 바꿔 사야 한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제대로 된 믹서기 하나를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번째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F등급은 모던하우스나 자주, JGAG주 혹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전 코너에서 파스텔톤의 예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레트로풍 미니 가전 브랜드들입니다. 벨라, 벨라나, 대시, 애쉬,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많은 국내외 캐릭터 미니 가전들이 대표적입니다. 앙증맞은 핑크색 미니 와플 메이커, 민트색 1인용 토스터기, 하트 모양 샌드위치 그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주로 친구들 집들이 선물이나 결혼 축하 선물 혹은 자취생 필수템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엄청나게 유통됩니다. 하지만 외관을 덮고 있는 화려한 파스텔톤 플라스틱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얇은 열선과 조잡한 배선이 들어 있습니다. 내부의 온도 조절기 서모스테드는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그냥 툭 끊어지고 식으면 다시 켜지는 원시적인 구조죠. 이 제품들의 진짜 목적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주방 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으로 태어난 겁니다. 신혼 초에 부엌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사진 몇 번 찍은 뒤 내부 열선이 늘어지거나 플라스틱 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대로 싱크대 하부장 깊숙한 곳에 처박힙니다. 그러다 결국 2년쯤 뒤에 당근마켓에 거의 새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올라오거나 의류 수거함 옆에 버려지게 되죠. 태생부터 내구성과는 거리가 먼 일회용 완구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5번째 F등급은 한때 미국의 전설적인 전동공구 제조사였으나 지금은 주방가전 마크만 빌려주고 있는 블랙앤데커, 블랙앤데커 주방 라인입니다. 간혹 가전 양판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블랙앤데커 로고가 박힌 수수한 디자인의 커피 메이커나 오븐 토스터기를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베란다 공구함에 두고 20년째 쓰시는 그 튼튼한 주황색 드릴 만드는 회사구나 하며 신뢰감을 갖고 지갑을 여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으신 겁니다. 원래의 블랙앤데커 공구 회사는 오래전에 주방 가전 사업 부문의 상표권을 완전히 별도의 라이선스 대행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즉, 지금 마트 매대에 놓인 블랙앤데커 커피 메이커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차고나 베란다에서 쓰시던 그 단단한 전기톱이나 드릴의 엔지니어링 DNA와 단 1%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이름 없이 파는 중국산 싸구려 프레임 위에 블랙앤데커의 검은색 플라스틱 외관과 주황색 로고 스티커만 인쇄해 놓은 제품일 뿐입니다. 가장 단가가 높은 부품이 바로 그 로고 스티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모터와 부품은 그달 중국 시장에서 가장 단가가 낮은 무명 공장의 재고품을 무작위로 가져다 씁니다. 브랜딩이라는 유령에 돈을 지불하는 가장 아까운 사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피해야 할 F등급이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C등급입니다. 이름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변절자들의 등급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눈을 빛내며 신뢰했던 대단한 이름들이지만 지금 매장에 있는 물건은 그때 그 부품이 아닙니다. 공장이 바뀌었고 모회사가 바뀌었으며 엔지니어링 팀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주주들의 비용 절감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상표는 그대로인데 속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기계들입니다. 그 첫 타자는 바로 월풀 코퍼레이션입니다. 월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전 지주회사 중 하나이며 주방의 명품이라 불리던 키친에이드, 치친에이드, 그리고 단단함의 대명사였던 메이테그 마이텍 등의 브랜드를 모두 거느리고 있는 거대 공룡입니다. 하이마트 진열대에 키친에이드, 월풀, 메이테그라는 서로 다른 이름의 라벨을 달고 누워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지붕 아래서 똑같은 부품과 똑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 나옵니다. 심지어 고장났을 때 전화를 받는 서비스 센터의 직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키친에이드는 월풀보다 2배나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을까요? 과거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 알맹이만 월풀의 저가형 통합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부품으로 싹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의 로망인 키친에이드 반죽기를 새로 사서 돌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반죽기 헤드 연결 부위에서 시커먼 기계 오일이 뚝뚝 떨어져 밀가루 반죽을 망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과거의 키친에이드 반죽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그린빌 공장에서 단단한 통금속 기어를 사용해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지만 월풀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원가 절감을 위해 내부 핵심 기어의 상당수를 플라스틱과 나일론 소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빵 반죽처럼 밀도가 높은 덩어리를 치다 보면 그 플라스틱 기어가 마찰열로 마모되면서 내부 윤활 그리스가 녹아 흘러내리는 겁니다. 6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샀는데 겉면에 칠해진 예쁜 빨간색 페인트 값으로 수십만 원을 지불한 셈입니다.
과거 1960년대, 70년대에 마당이나 세탁실에 던져두고 3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아 고독한 수리기사라는 광고 캐릭터까지 유행시켰던 전설적인 메이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월풀이 메이태그를 인수한 순간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링 팀은 해체되었고, 메이태그는 그저 월풀 세탁기에 스티커만 다르게 붙여 파는 아류작으로 전락했습니다. 광고 속 외로운 수리 기사가 은퇴한 바로 그 해에 메이태그의 장인 정신도 함께 은퇴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변절자는 바로 한때 미국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었던 GE 가전의이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과거 할머니 댁 부엌에 놓여있던 우람한 GE 냉장고는 수십 년 동안 성에 하나 끼지 않고 얼음을 얼려대던 진짜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제너럴 일렉트릭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사의 가전 사업부를 중국의 거대 가전기업인 하이얼 AHI에 56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을 받고 통째로 넘겼습니다. 지금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GE 본사 앞마당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지만,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모든 의사결정의 꼭대기에는 중국 자본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하이얼이 인수한 이후에도 기계식 다이얼로 작동하는 기본형 인버터 전자레인지나 단순한 구조의 일반형 냉장고 같은 일부 저가 라인업은 나름대로 옛 구조를 유지하며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라인인 G 카페, K 카페나 모노그램, 모노그램 시리즈는 이제 전형적인 배지 엔지니어링, 배대지 엔지니어링 제품에 불과합니다. 속 알맹이는 하이얼의 중국 내수용 프리미엄 라인과 완벽히 호환되는 부품을 쓰면서 겉에만 멋진 GE 로고와 메탈릭 손잡이를 달아 가격을 몇 배로 튀겨 파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2016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 GE 냉장고를 당근마켓에서 구하신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평생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매장에서 새로 산 GE 제품은 이름만 옛날 이름일 뿐 내부의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철학입니다. 유럽의 감성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이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전 공룡인 일렉트로룩스가 1986년에 인수한 프리지데어 프리지다일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일렉트로룩스는 90년대 들어 원가 절감을 위해 프리지데어가 가지고 있던 정통 미국 제조 공장들을 처참하게 뜯어내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빌트인 냉장고의 제왕이라 불리던 프리지데어는 이제 코스트코나 대형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판매되는 엔트리급 보급형 브랜드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 굴러가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최소한의 밥값은 하도록 설계했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의 자존심으로 여기며 대를 물려주던 그 웅장하고 단단한 프리지데어와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가벼운 기계입니다. 원가에 철저히 맞춰진 제품일 뿐이죠. 주방 식기류와 소형 가전으로 너무나 친숙한 쿠지나트, 큐이시나트 역시 정확히 반으로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본토 공장에서 장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클래식 스테인리스 냄비나 주물 라인은 여전히 정직하고 훌륭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마트나 홈쇼핑, 쿠팡에서 흔히 접하는 쿠지나트의 대중적인 스테인리스 팬 세트, 그리고 푸드 프로세서나 믹서기 같은 소형 전동 가전들은 철저하게 단가 타겟을 맞추기 위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쿠지나트의 핵심 제품인 푸드 프로세서 내부 칼날에서 미세한 금속 파편이 마모되어 음식물에 섞여 들어가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전형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하이엔드 라인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대형마트 카드 할인 행사로 쉽게 집어드는 마스마켓, 대중용 라인은 냉정하게 C등급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장 직원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피 같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전제품의 두꺼운 기술 사양서와 기업 인수합병의 역사까지 샅샅이 읽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C등급은 국내 가전시장의 또 다른 축인 LG전자 LG입니다. 여기서도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전은 LG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한국 시장이니까요. 냉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F등급인 삼성에 비하면 LG는 확실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냉장고의 핵심인 리니어 컴프레서의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고 문을 닫았을 때 내부 냉기를 잡아주는 고무 패킹 도어실의 두께와 탄성 자체가 삼성을 압도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의 묵직한 손맛부터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를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릴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LG 역시 본질은 주방용품이나 정통 가전의 내구성을 연구하던 회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정밀 전자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품 내부를 열어보면 기계적인 튼튼함보다는 온갖 화려한 전자 기판 메인 컨트롤 보드과 센서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만약 이 미세한 센서나 기판 하나가 습한 주방 환경 때문에 쇼트가 나서 고장나면 기계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청구하는 기판 교체 비용은 신제품 가격의 60%를 훌쩍 넘어가죠. 기계적인 수명은 남아있는데 전자 부품의 수명 때문에 통째로 가전을 버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LG 제품 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마트 기능을 빼고 오직 마그네트론 제어 기술에만 집중한 특정 인버터 전자레인지 모델들은 당당히 A등급에 들어갈 만큼 훌륭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전체를 평균 내어 평가한다면 화려한 IT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C등급이 정직한 위치입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홈쇼핑과 유튜브 요리 채널을 그야말로 폭격하듯 점령한 샤크닌자, 즉 닌자 닌지, 블렌더와 에어프라이어 시리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방 가전 브랜드를 꼽으라면 단연 닌자입니다. 결혼하는 딸아이 혼수로 에어프라이어를 사주거나 이웃집 부엌 조리대 위에 웅장한 블랙 컬러의 닌자 초고속 블렌더가 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보실 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방에 올려두면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액정 화면과 수많은 자동 조리 버튼들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평생 쓰지도 않을 온갖 세부 설정 기능들이 빼곡하죠. 하지만 이 제품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그 어떤 사설 가전 수리점이나 전통시장 전자기기 골목의 장인들도 닌자 제품은 수리 부품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내부의 칼날 조립체나 모터 브러시 같은 핵심 소모성 부품을 시장에 별도로 공급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 후 2년쯤 지나 칼날 베어링에 미세한 틈이 생겨 유격이 발생하거나 단단한 얼음을 갖다가 모터가 과열되어 멈추면 수리해서 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도 부품이 없으니 보상 판매로 새 제품을 다시 사시라는 안내를 받게 되죠. 이것이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광고는 요란하게 하고 기계는 최대한 가볍고 조잡하게 부품을 짜맞추어 만든 뒤 수리 비용보다 새로 사는 비용을 낮춰 소비자가 계속해서 제품을 폐기하고 새 것을 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만약 3년 딱 쓰고 망가지면 미련 없이 버릴 소모품을 찾으신다면 닌자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 부엌 조리대 위에서 10년, 20년 동안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줄 진짜 동반자를 찾으신다면 조용히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C등급 브랜드는 많은 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하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의 인스턴트 포트입니다. 2016년을 전후해 주방의 혁명이라 불리며 전 세계 모든 부엌은 물론 한국의 삼계탕과 갈비찜 문화까지 다 가꾸어 놓았던
그 유명한 전기 압력 멀티 쿠커 맞습니다. 주부 커뮤니티에서 인스턴트 팟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열풍이 불었죠. 하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브랜드를 눈여겨본 거대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펌가 회사를 인수한 뒤 기업의 가치를 단기간에 튀겨서 되팔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회사에 떠넘겼습니다.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채를 견디지 못한 인스턴트 팟의 모 회사는 2023년에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24년 센터레인 파트너스, 시센탈레인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사모펀드 연합에 회사가 넘어가면서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초창기에 발매된 오리지널 인스턴트 팟은 묵직한 스테인리스 내솥과 단순한 압력 제어 밸브 덕분에 제 역할을 꽤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모펀드로 바뀐 지금의 인스턴트 팟은 자신들의 유일한 자산인 이름값을 사방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슬로우 쿠커, 심지어 일반 믹서기에까지 인스턴트 팟 로고를 마구잡이로 찍어서 대형마트와 쿠팡에 밀어내고 있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 4, 5년 전에 사둔 구형 인스턴트 팟이 있고 지금도 잘 돌아간다면 절대 버리지 말고 아껴서 쓰십시오. 그건 좋은 기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번쩍이는 액정 화면을 달고 나온 신형 인스턴트 팟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브랜드 뒤에 있는 회사는 이미 한번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5년 동안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오직 금융업자들의 수익률을 위해 굴러가는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 C등급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한때는 위대했으나 거대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조각으로 전락했거나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어 내부 엔지니어링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 명품들입니다. 이들의 연간 사용 비용을 계산해보면 겉보기에 저렴한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30만 원짜리 키친에이드 반죽기를 사서 3년 만에 내부 플라스틱 기어가 갈려 나가 버린다면 연간 사용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반면 뒤에서 소개해드릴 진짜 명품들은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지언정 20년, 30년을 버텨내며 연간 사용 비용을 단돈 몇만 원, 몇천 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진짜 가계부를 아끼는 현명한 주부라면 매장 입구의 화려한 세일 행사와 디자이너 컬렉션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이 변절자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